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사남 연결해 볼 텐데 오늘 제조업 지수 네, 그 얘기 중심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네. 좀 들어보시죠. 좀 이야기를 나눠 주신다고 하는데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ISM 11월 제조업 지수 중심으로 오늘 의견을 펼쳐 주신다고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에 관해서 좀 중요한 점들이 많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구매 관리자 수치가 49포인트로 50 미만으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50 이하로 나온 게 2020년 6월 코로나로 인한 슈퍼 하락 뒤에 처음으로 나온 수치거든요. 이제 50 미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제조업이란 섹터가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을 수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성장이 아니라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의 제조업을 생각해 보시게 된 건데 원래는 50보다 높으면 성장, 50이면 유지, 50 미만이면 제조업이 성장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 성장에 관련된 제조업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드디어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안 좋은 소식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보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수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이전에 왜 그런지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인터뷰들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원래 전 CPI 데이터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저번 ISM 제조업 지수 인터뷰가 대부분이 공급이 완화되고 있다, 제조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 수요가 하락하고 있다고 다 같이 인터뷰했기 때문인데 이번 인터뷰는 어떨지 좀 들어보면 이제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컴퓨터 전자제품 관련한 쪽에서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 컴퓨터 전자제품에 공급하는 쪽은 부품을 공급하는 쪽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 하고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의외로 마켓의 움직임에 반영해서 우리가 코스트를 줄이는 건 한마디로 제조 단가를 줄이는 건 생각외로 진전이 잘 돼가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한마디로 제조 원가가 내려가고 있고 수요가 줄어가고 있고 주문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반대로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제조업 관련 회사들이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제조업의 성장성이 하락하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경기 침체를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가 줄어들고 제조 단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호재로 볼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또 다른 섹터를 보면 화학 제품과 음식과 담배 같은 기호식품 관련한 섹터에서는 미래 주문량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여러 소비재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맞아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기계 관련해서는 미래의 불투명성이 우리의 오더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많은 우리의 고객들이 오더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볼 부분이 기계는 많은 공장들이 설비를 만들기 위해 들여오는 파트의 제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 회사들 자체가 소비를 줄이고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가전제품 섹터에서는 지금 당장 집 가격이 집 거래량이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서 재미난 게 나왔는데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공급 쪽이 조금 더 과잉한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전에 파월이 이야기했던 섹터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집 공급량이 올라가면서 사실 집 수요가 내려가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집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식으로 파월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이나 제조업 관련해서도 조금 더 재고가 많이 남는 소리는 공급이 조금 더 남고 있고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데 수요가 계속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대로 수요가 아직 좋은 섹터들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제 비금속 미네랄 섹터에서 이야기한 것은 2023년에 들어가면서 여러 건설 관련해서 걱정이 있지만 상업 관련한 건설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운송 관련 제품에서는 여전히 운송 관련 제품의 수요는 높은 편이다. 공급망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재미나게 볼 것은 공급망 문제가 이제는 생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아 떨어졌든 아니면 공급 확보를 했든 더 이상의 공급 단가 상승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기타 등등 제조업의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친 것 같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한테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제조 단가가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급하는 가격의 같은 경우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를 축약해서 모든 인터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상업 건설 관련, 제조업 관련, 뭐 운송 관련 제조업 관련 제외하고는 모든 제조업 섹터가 수요 하락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친 것 같고 제조 원가가 더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좋은 소식의 인터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단 뒤집어 보면 또 제조업이 성장이 줄어든다는 거고 경기 침체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제 디테일한 지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테일한 지표를 보면 새로운 주문량 한마디로 손님들이 제조업체에게 주문하는 양이 전달 대비 2포인트 하락 결국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조업 생산량이 0.8포인트 하락 고용률 이것도 중요한데 제조업에서 고용하는 양도 1.6포인트 하락 그리고 배달률 한마디로 제조업자들이 조금 더 손님들에게 배달하는 제조업 생산 관련한 지표는 0.4포인트 상승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재고 숫자가 전월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사실상 전달 대비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데 아니면은 이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지표가 아마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고 숫자가 전월 대비 7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가격이 전달보다 3.6% 하락, 백로그가 5.3% 하락, 수입이 4.2% 하락, 그리고 새로운 수출량이 1.9% 상승을 했는데 너무 길었죠. 이제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수요가 줄어서 재고가 늘었고 그래서 주문량이 줄었고 제조업 관련 회사들은 줄어든 오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을 줄이고 있고 그래서 생산도 줄이고 오더가 줄어서 백로그도 줄었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조업이 위축됐다. 경기 침체로 간다. 49포인트면 지금 당장 제조업이 수축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제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으니까 뭐 오더가 줄었으니까 수요가 줄었으니까 생산이 줄었으니까. 근데 뒤집어서 디테일한 정보를 본다면 거의 명확한 인플레이션을 제조업 관점에서 본다면 피크를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오늘 대량으로 나온 겁니다. 아마 어제 파월이 비둘기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런 지표들의 뒷받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조업 지표에 나온 것처럼 실업률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도 사실 여러 회사들이 사람들을 자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처럼 사실 이것이 과연 파월이 어제 이야기했던 중립 실업률이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가? 파월이 말한 금리에 대한 하방이 압력이 오는 시기가 내년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또 다른 뉴스인 원래 비둘기였던 에반스 시카고 총재가 새로운 인물인 구울수비 총재로 들어오면서 이분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니 과연 비둘기파로 원래 채워질 거였던 연준에 과연 새로운 인물이 어떤 새로운 물결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바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새로운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게 이제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사실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도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장단기 금리 차가 더 늘어나기도 했고 제조업 관련한 지표도 사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아마 우리는 이제 이 잡히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조금 더 투자에 여러 신경을 써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코멘트와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경제 유튜버 유산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